37번, 40번 지문은 이건 별표 쳐놔. 선생님 보기에는 이과 학생들은 아마 이 지문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지? 무슨 단어지? 현상학이야. 지금부터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잘 들어. 그리고 이 현상학 지문을 읽고 선생님 보기에는 그 39번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하거든? 이 39번 문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 알았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철학에서 주로 진리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한다. 진리 동그라미죠. 일단 철학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리의 의미, 본질, 탐구 과정, 진리의 탐구 과정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철학이다. 그 중에서 현상학은 현상학 동그라미죠. 인간의 의식구조에서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학문으로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후설이 처음 썼다. 현상학에서 탐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본질이다. 근데 후설이 말하는 본질은 밑줄 그어 그 어떤 대상을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이 본질이다. 됐죠? 보자.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알았죠? 그 중에서 현상학이라는 게 있는데, 철학에서 현상학이라는 게 있는데, 현상학은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인간의 의식구조에서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밝힌 학문이다. 됐죠? 누가 맨 처음에 썼다? 후설이 맨 처음에 썼다. 됐죠? 그리고 후설이 말하는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뭐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대상들을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닌 대상들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 이해됐지? 이해됐지? 야, 봐봐, 야, 봐봐, 야. 인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로서 존재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존재하게끔 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뭐다? 본질이다. 이해됐습니까? 본질이다. 됐죠?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현상학에 대해서 이 정도만. 근데 그 뒤가 중요한데 후설이 연구를 하던 당신은 학문을 할 때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 지각, 믿음, 판단 등 심리적 현상이라는 심리학주의가 중심이 되었다. 심리학주의란 논리학적, 수학적 진리 등 논리의 법칙에서 대상은 그것을 사유하는 주체의 사유작용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으며 결코 사유작용과 따로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끊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심리학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알았죠? 심리학주의에서는 대상이 있고 인간의 사유가 있는데 인간의 사유작용이 있어. 그러면 이 대상은 인간의 사유작용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심리학주의는 그거야. 심리학주의는 주체의 사유작용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 알았죠? 근데 후설은 달라.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학문은 심리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 경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후설은 이에 대해서 논리학적, 그 다음에 수학적 진리, 이론, 원리, 증명 등의 본질은 인간 주체의 사유작용과 무관하게 밑줄 그어 인간 주체의 사유작용과 무관하게 자체적,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뭐가? 주어가 뭐지? 주어가 뭐지? 본질이. 알았죠? 잘 들어. 논리학적, 수학적 진리 및 이론, 원리, 증명 등의 본질은 됐죠? 인간 주체의 사유작용과 무관하게 자체적, 객관적, 실제한다는 게 후설의 견해입니다. 이해됐죠? 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볼까? 2+3은 5라는 수학식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절대적으로 참인 진리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설은 일단 심리학주의하고 관점이 같은 거니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알았죠? 후설은 이렇게 된 거야. 후설은. 나봐.
논리적 또는 수학적 진리. 이런 논리적이고 수학적 진리의 본질은 인간의 사유작용과 별도로 존재한다. 별도로 존재한다. 이해되죠? 잘 이해하셔야 돼. 인간의 사유작용과 별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로 존재한다? 객관적 실제로 존재한다. 이해됐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내용만 그대로 봐. 내용만. 근데 그 밑에 문단에 보면 또 이상한 소리가 있어. 후설은 대상의 본질이 인간의 의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의식의 고유한 특성으로 지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뭔 소리야 이게? 근데 후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길 잘 이해해야 돼. 얘기해야 돼. 대상의 본질이 뭐하고 관계가 있대? 인간의 의식과 동떨어져 있는 대상은 아니라. 뭔 소리야?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혼동을 하는 거야. 이 두 문장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진리나 증명이라든지 이론은 인간의 사유와 별도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야. 알았죠? 오케이? 근데 대상의 본질은 인간의 의식과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무슨 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지향성이라는 걸 가지고 존재한다. 자, 이제 읽으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야. 밑에 이것은 무엇에 대해 의식함, 즉 대상을 향함이란 경험으로 우리의 의식이 항상 어떤 것에 쏠리고 있다는 경험의 속성을 말하며 이때 지향하는 대상을 지향적 대상이라고 한다. 인간의 의식에서 지향적 대상은 연필과 같은 밑줄거, 외부의 실제 사물 밑줄. 이 지향하는 대상은 외부의 뭐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 이해됐지? 사물일 수도 있고. 뒤에 2+3은 5라는 수학적 진리나 상상 예측 등은 밑줄거 마음 외부에 있는 초월적 대상 밑줄. 그는 우리가 이러한 대상을 지향할 때 그 대상이 실제하는가와 상관없이 지향성을 지니며 주체인 우리는 그 대상의 심적인 그림이나 복사물, 표상물 등의 형태가 아닌 밑줄거 지향하는 대상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가 중요한 말입니다. 됐지? 뭔 소리인지 이해돼? 아이씨, 나 안 해. 철학 안 해. 지랄하지 말고. 이 현상학이라는 지문은 선생님 보기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야. 알았죠? 그리고 요번에 10월달 모의 수능에도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약간 관련된 지문들이 좀 있었어. 응?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이 지문을 이거야. 봐봐. 여기까지 보자. 철학은 진리를 탐구한다. 철학 중에 현상학이 있는데 현상학은 후설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썼다. 후설이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그 대상이 존재하게 하는 그 무엇이다. 알았죠? 후설이 있었을 때 그 당시는 심리학주의가 강했는데 심리학주의는 모든 대상은 다 인간의 사유작용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후설은 아니다. 논리적 또는 수학적 진리와 같은 것은 인간의 사유작용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알았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다. 됐지? 하지만 결국 대상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의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을 지향하거든. 그럼 지향하는 뭐가 있지? 대상이 있지. 알았죠? 대상에는 실제 사물도 있지만 무슨적인 대상도 있다? 무슨적인 대상도 있다? 초월적 대상도 있다. 이해됐죠? 초월적 대상도 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잘 이해해야 될 건 이거야. 봐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양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구체적인 추상적인. 나 자체. 구체적이지, 구체적.
구체적이죠.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양병철이를 만나. 관계를 맺어. 그럼 관계를 맺으면서 양병철이를 경험하고 관찰할까? 관찰하지 않을까? 관찰하지. 관찰하다 보면 병철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알지? 성격도 더럽고, 알았죠? 애새끼 돈밖에 모르고, 됐죠? 이런 걸 알게 될 거 아니야. 알았죠? 그러면 너희들이 병철이를 경험하고 나서 그 무엇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근데 봐봐. 병철이의 본질은 병철이 구체적인 사물이야. 외부 사물.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병철이를 경험함으로써 뭘 알아? 본질 알잖아. 본질 알게 되잖아. 알았죠? 본질 알게 되죠? 근데 이런 초월적인 대상은, 알았죠? 초월적인 대상은 병철이가 의식하거나 사유하기 전에 이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초월적인 대상들은 뭐 수학적인 진리라든지, 알았죠? 이론이라든지 증명 같은 거는, 알았죠? 오케이? 우리가 지향은 하지만, 지향성을 가지고 그 대상을 지향은 하지만, 알았죠? 이런 것들의 본질은 인간의 사유작용 밖에서 이미 존재한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야. 일단 대상과 인간의 의식은 중간에 어떤 매개 없이, 됐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아주 중요한 말이지. 이게 현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현상학의 핵심은 이거야. 인간의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직접 맺는다는 게 중요한 말이야. 이 문제,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39번 문제를 푸는 거야. 밑에 볼까 이제? 밑에 봐. 그러면 지향하는 대상과 주체는 어떻게 직접 관계를 맺을까요? 그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직관을 들었다. 직관이란 우리에게 대상 자체를 그것의 고유한 모습으로 가져다주는 작용으로 의식이 다른 어떤 매개 없이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개별적 대상에 대한 경험을 밑줄 그어 개별적 직관이라고 하고, 그와 구별되는 보편적이고 범주적인 본질에 대한 경험은 밑줄 그어 본질 직관이라고 한다. 두 유형의 직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의식이 개별적 대상에 대해서 개별적 직관을 수행하고 있을 때도 선행적으로 본질 직관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잘 봐.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것은 갈색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나는 1차적으로 갈색의 것을 감각적으로 직관하는 건 무슨적 직관? 개별적 직관입니다. 알았죠? 개별적 직관하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갈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주적인 본질을 선행적, 암묵적으로 직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 결국 내가 개별적 직관을 할 때 이미 무슨적 직관이 선행한다는 거예요. 본질 직관이 선행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지? 개별적 직관을 할 때 이미 본질 직관이 선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보고 저건 갈색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병철이 머릿속에서는 갈색의 본질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봐봐. 여기까지 내용을 만약 이렇게 보면 돼. 분명히 인간의 의식은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직접 맺는데 직접 맺을 때 뭐 가지고 맺습니까? 뭐 가지고 맺는다? 직관을 가지고 맺는다. 알았죠? 직관에는 무슨 직관이 있고 개별적 직관이 있고 무슨 직관이 있다? 본질 직관이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 뭐라고 돼 있죠? 후설은 그에 있어서 경험과 판단에서 일정한 방법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개별적 대상들에서 공통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을 밑줄 그어놓으세요. 현상적 환원이라고 한다. 밑줄.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돼. 이게 사실이지 뭐.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돼. 현상적 환원에 대해서. 이 현상적 환원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밑줄 거나. 현상적 환원이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의식이 개별적 대상들에서 공통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 이해됐죠?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밑에
이 과정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그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별적 대상과 유사한 무수히 많은 개별적 대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펴나가는 과정이다. 세 단계가 있어야 돼. 됐죠? 현상적 환원은 세 단계야. 둘째, 이 개별적 대상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일적으로 연결하고 세 번째로 이들의 차이점을 배제하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확인하여 대상에 담긴 본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현상적 환원입니다. 이해됐지? 어? 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컵의 본질을 파악해 나갈 때 다양한 컵을 경험하니 경험하잖아. 경험할 거 아니야. A라는 컵, B라는 컵, C라는 컵, 뭐 이렇게 다 경험할 거 아니야. 경험하다 보면 그것들의 공통적 본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리고 차이점은 뭐예요? 배제. 알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어? 아니, 나봐. 양병철이가 만약에 너희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 너희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알았죠? 같이 생활도 해보고, 막 해봐. 해보면서 양병철이가 뭐라, 고3 수험생들이 대체로 이렇구나. 그럼 병철이는 개별적으로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고3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파악한 거야? 본질을 파악한 거야, 본질을. 알았죠? 그게 바로 요 내용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지? 후설의 초기 현상학에서 직관, 지향성, 밑줄 거. 개념 등은 이후 자신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초월적인 철학, 생활 세계 등에 대한 연구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이게 다거든? 그럼 여기서 마지막 문단을 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니? 요 단어하고 요 단어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나서 간단하게 줄이면 이거야. 후설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인간이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땐 어떻게 맺는다? 직접. 직접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맺냐? 뭐를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이것만이라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됐지? 현상학이랑 나봐야. 현상학은 원래 이걸 중시해, 이걸. 현상학은 경험을 중시합니다. 경험을. 양병철이가 만약에 요 사물이 있지, 그죠? 요 사물을 병철이가 봐. 이것과 유사한 사물들을 다 관찰할 거 아니야. 관찰하다 보면 이것과 유사한 사물들이 어떤 본질이 있는지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하면 이거야. 자, 봐. 심리주의에서는 대상과 인간의 사유작용, 대상의 본질은 인간의 사유작용 안에 있다고 했는데, 후설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유작용과 떨어져서 객관적인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대상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뭘 통해서? 지향성을 통해서. 됐죠? 또는 직관을 통해서. 됐지?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지문에서. 39번 문제를 먼저 볼게. 39번 문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얘기해. 니은 지각에 대한 표상이론은 뭐가 핵심이냐? 보기의 핵심.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 사이의 관계 설정에서 출발하는데, 좋아. 내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표상이론에서는 외부에 있는 실체 대상에 해당하는 장미가 지각 주체인 나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쳐 심적인 표상을 만들고 심적인 표상 동그라미 쳐. 이를 통해서 나의 의식 속에 장미에 대한 새로운 실체를 만든대요. 매개체가 있냐 없냐? 매개체가 있냐 없냐? 심적인 표상이라는 매개가 있다는 게 매개가. 그럼 내가 어떤 대상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중간에 심적인 표상이라는 매개가 존재한다. 매개가. 알았죠? 근데 얘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과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다? 직접 관계를 맺는다.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둘의 차이점. 얘는 매개가 없는 거고 보기는 매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됐죠? 다음 몇 번입니까? 다음 몇 번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4번이.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밑줄거 매개 역할을 하는 실체 대상을 통해 지각 대상에 해당하는 실체 대상을 의식한다. 이 말은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37번은 5번이 답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37번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에서 경험이나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후설은 심리학주의와 달리 논리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 이전에 실제한다고 봤죠? 그죠? 그 다음에 후설은 현상적 환원을 통해서 물리적 대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주의의 관점에서 2+2는 4라는 수학식은 주체의 사유작용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심리학주의입니다. 됐죠? 5번에 후설은 개별적 직관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본질 직관이 아니죠. 뭐가 선행이 돼야 되죠? 본질 직관이 선행이 되죠. 됐죠?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38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윗글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기억 니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내가 2 더하기 3은 5라는 판단은 무슨적 진리죠? 수학적 진리죠. 수학적 진리입니다. 이건 수학적 진리는 무슨적 대상에 해당하죠? 나봐. 수학적 진리는 무슨적 대상이죠? 초월적 대상입니다. 됐죠? 근데 밑에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것은 책상이라는 외부 사물을 본 겁니다. 이해됐죠? 외부 사물을 본 겁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은 모두 주체인 나가, 의식이 외부에 있는 대상과 직접 관계를 맺은 거 맞죠? 이 중심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38번에 1번이 중심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밑에 있는 거, 기억과 니은은 모두 주체인 나가, 밑줄과 개별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한 건 어디에만 해당하니? 감각적으로 경험한 건 어디에만 해당하니? 니은에만 해당하죠. 기억은 감각적 경험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수학적 진리입니다. 알았죠? 감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니은에 앞서 나라는 주체가 책상의 범주에 대한 본질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 직관이에요. 알았죠? 그래야지 개별적 직관도 가능한 거예요. 기억에서 지향적 대상은 초월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니은에서 지향적 대상은 실제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책상의 본질은 우리의 의식에서 이와 유사한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현상적 환원의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답이었다. 40번 문제는 2번입니다. 이해됐죠? 이건 뭐 지시 내용 파악하는 거니까. 이건 별로 어렵지 않다. 이게 선생님 보기에는 이 현상학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 가장 핵심은 뭐다? 일단 인간의 의식과 대상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는다? 직접 관계를 맺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됐죠? 됐죠? 잠시 쉽시다.